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태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죠? 물론 사실은 유사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아주 딱 떨어지게 대놓고 실제 숙종이 나오고 인현왕후가 나오고, 왜냐면 이게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박태부가.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유명한 숙종이 나옵니다. 숙종과 인현왕후가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는 아시죠? 자,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인현왕후는 정말로 인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왕비로서 가장이라기보다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 인물인데, 이제 희빈장씨라고 해서 우리 보통 장희빈이라고 하죠. 장희빈한테 숙종이 그냥 홀딱 넘어가면서 첩으로 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의 그냥 마녀 같은 여인이에요. 이거 사실은 장희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가 사극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예전에 나오고 이랬었거든. 그 정도로 희대의 마녀 정도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여자한테 걸렸으니 좀 아름답고 예쁘고 간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희빈장씨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어지는 거죠. 희빈장씨 입장에서는 악녀인데다가 인현왕후가 정실로, 그러니까 정부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자신은 첩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당연하게 모함을 했겠지요. 그래서 숙종에게 모함을 하고 인현왕후가 얼마나 나쁜지를 거짓말로 하니까 이제 숙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인현왕후한테. 인현왕후가 정말 잘못되다.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니 혹시 인현 이상하게 들려요? 인현왕후. 그래서 숙종왕이 폐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에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폐위를 시키는, 인현왕후의 생일날 폐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반발한 사람들이 충신들이겠죠. 왜냐면 미안해. 진짜 발음 잘못했어, 이번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조심하려니까 더 잘못해. 인현왕후가 굉장히 이제 현숙한, 그러니까 긍정적 인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따르는 신하들은 모두 다, 물론 이 왕비만 따른 건 아니죠. 이 왕비를 따른다는 거, 왕과 왕비를 따르고 왕을 따르고 임금을 따르고, 그래서 이 나라를 따르는 충신들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놓고 보자면 숙종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충신들이, 간신들이야 뭐 당연히 숙종 편에 그냥 무조건 아이고 옳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만, 충신들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간언을, 옳은 말, 직간이라고 하죠. 간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이제 상소문 형식으로 쓴 거야. 거기 대표작격으로 쓴 사람이 이제 박태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그러니까 여럿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직접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박태부가 접니다 라고 해서 나서고요. 우리 지문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나섰을 때 주변에서 이제 같이 했던 그 동료 친구들이 혼자 나서지 말아라, 왜 혼자 그걸 다 뒤집어 쓰느냐, 우리 이름 대라, 그리고 같이 우리가 간언을 또 해보자 라고 했지만, 박태부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쓴 것이고 당해도 나 혼자 당해야지,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내가 쓴 거니까 내가 당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굉장히 떳떳하게, 그러니까 지조 있고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고 충신으로서 왕에게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박태부전입니다. 왜냐하면 박태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충신, 직언을 할 줄 아는 충신의 모습과 함께, 그 당시 숙종과 인현왕후와 희빈장씨와의 이 관계에 대한 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조나 이런 것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모두 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쓰이지 이렇게 대놓고 인물이 나오진 않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대놓고 나오다 보니 이제 굉장히 한번 정말 중요시,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봤으면 하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잠깐 여기 계략을 봐주시면, 희빈장씨 희대의 진짜 악녀 긍정적인 인물. 여기서 숙종은 뭐 사실은 왕이니까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홀딱 넘어가는 순간은 잘못했죠. 하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 다시 보기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말은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다시 보기를 시키고요. 그 전에 박태부가 그 충간을 하면서, 잘못되셨습니다, 인현왕후
왕비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충언을 하죠. 그 충언을 할 때의 내용 중에 이제 교재에 나오고요. 제가 요 부분 중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충효를 얘기하잖아. 그랬을 때 가족 윤리가 역시 왕, 임금에게도 혹은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간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족을 한번 보세요. 가족에 아비와 어미가 있고 아비가 어미를 내치려고 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뭐 꼭 왕비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도리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그것과 비유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윤리가 역시 임금과 충, 나라 일에도 같이 연관되는 것입니다를 통해서 충관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하고 내가 내 눈앞에서 바로 지금 당장 태형을 때리겠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만 끝까지 나를 죽여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리를 보이는 박태보의 모습이 이제 주제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너무 고문을 당해서 유배를 가는 도중에 죽고요. 다시 복이 된 인현왕후가 그 사실을 알고 슬퍼하면서 그 이름으로 서원을 세워주고 한다. 뭐 이러면서 충신으로서 충간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정의롭고 떳떳한 저리가 뛰어난 그런 신하로서의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고 자 이제 한번 작품을 들어가 볼까요? 작품 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연결 드릴게요. 자 48페이지요. 저 요거 이제 지우고 가겠습니다. 요 부분만 혹시 모르니까 얘들아 못 쓴 사람들 다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저 요거 지울게요. 왜냐면 필기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필기 못한 거 저쪽 부분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도사가 나장을 거느리고 자 나장이 누군지는 뜻풀이 나와 있어요. 금오문은 밖에 나와서 크게 소리쳤다. 지필한 박태보는 자 여기서의 지필은 상소문 지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상소문 쓴 박태보는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이 여기서의 공은 항상 문맥을 보고 자 고전에서 중요한 건 같은 사람을 다른 표현 이름으로 쓴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이 누구야? 는 앞뒤 문맥 보고 여러분이 찾으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앞뒤 문맥 보고 써놨습니다만 찾는 노력 박태보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스스로 큰 칼을 가져다 쓰고 여기서의 칼은 그 왜 날카로운 그 칼이 아니라 왜 죄인이 목에다 쓰는 칼 있잖아. 그걸 칼이라고 하잖아. 그걸 자기가 스스로 갖다 쓰고 그리고 망건과 담뱃대로를 종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져다 모친께 드려라. 이제 자기는 이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고 띠와 부채를 소매에 넣는데 그 몸놀림은 편안하고요. 죄인으로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빛은 변하지도 않고요. 당당하지요. 걸음걸이도 조용조용했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도리어 나는 당당하게 내 뜻을 전달하러 갈 거야. 이인엽, 조대수, 김몽산 모두 다 같이 뜻을 함께했던 긍정적 인물들, 충신들입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무슨 때인가? 자네 어찌 혼자 담당할까? 우리도 당당히 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 박태부 공이 말하기를 자네들이 함께 들어갈 의가 무엇인가? 짓고 쓰기는 다 내가 한 것이라. 실제로 집상공문 쓴 건 내 걸. 하지만 같이 뜻을 한 건 맞거든요. 하니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기를 원정을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원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정을 하소연한다고 해서 왜 상소문이 올라가고 이제 이게 어쨌든 죄인으로서 끌려가면 사실은 혹은 제가 아니고요. 혹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말 그대로 변명하는 그러한 절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상에 얘기하는 걸 이제 원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혼자 들어가면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그거 안 할 거잖아 너 제대로 우리가 도와줄게 그거 해야 돼 그래야 네가 풀려나지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서로 의논하세요. 같이 얘기해서 입 좀 맞춰야지 왜 혼자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우선 위기를 모면하고 원정을 해서 훗날을 도모하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라고 하였으나 박태부 공이 말합니다. 내 원정은 내가 할 것인데 어찌 의논하리요. 근데 얘가 원정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했어.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하오. 여전히 지금도 뭐 이럽니까? 사실은 왕 입장에서도 화가 나니 안 나니 난 날 것 같아. 왕 입장에서도 화나죠. 좀 빌어야지 사람이. 뭐 그 당시 왕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내 원정은 내가 할 것인데 차라리 혼자 죽을지언정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하리오. 아주 고고한 지조가 보입니다. 자, 혼자 차라리 죽겠소. 내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자네들은 염려 마시게 하니까 또 이돈이 소매를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인 거죠. 태보야 어찌 이리 경솔한가. 박태부공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웃으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리오. 우습다 영감의 말이여. 내가 마음을 한번 정하였으니 어찌 죽기를 무서워하리오. 보통 여기서 나오는 영감이라는 게 왜 노인을 가르치는 영감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이돈 상대방을 가르칠 때 보통 직책 가지고 있는 우리 그때 영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학원은 드디어 들어가니 국문장 바깥에 있던 오두인공과 이세화공 이들도 마찬가지로 좀 나이는 있는 그러니까 또 뜻을 같이 했던 충신들입니다. 박태부공의 오는 거동을 보고 말했다. 슬프다. 우리는 벼슬이 높고 늙어서 죽게 됐으니 한 번 죽어서 나라의 은혜를 갚음이 후회될 것 없지만 자네는 젊고 명망이 있으며 집에 두 노친이 계시니 헛되이 죽는 의리가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젊은 데다가 집에 두 노친, 그러니까 두 부모님도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헛되이 죽으면 안 돼. 라고. 자, EBS 표현 보시겠습니다. 자, 빨간색 보이시죠? 상대방의 개인적인 처지를 이유로 젊다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거나 개인적인 처지죠.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하고 있죠. 거의 당당하게 죽으러 가고 있잖아. 이제 그거를 이제 빌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니 자네 이제 원정을 잘해서 다 우리에게 미루고 살도리를 생각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 혹은 시켜서 그랬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하지 않으면 면치 못할 것이니 원정을 같이 의논하면 어떠한가 라고 해도 여전히 영감께서는 그런 말씀 마옵소서. 제 원정을 어찌 영감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이르러 죽을 따름이지 어찌 기교를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혹은 기교스러운 원정을 함께 짠다거나 사실은 이렇게 변명을 해볼까? 이래야 조금 더 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어찌 변하겠습니까? 자, 정의로운 면모와 흔들리지 않는 지조. 제가 거기다가 얘들아 이거 원래 필기본이 있는 거잖아. 내가 이제 필기본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쓴 거 부분을 여러분들과 수업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조가 굳어를 설명해 주려고 핵심적인 건 지우고 설명하면서 지금 필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방법은 알고 있지?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당당한 모습, 지조 있는 모습, 그래서 지조가 있고 정의로워요 이런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운 건 맞아. 그래서 필기본하고 같게 하려고 필기본하고 똑같이 써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꼭 이 단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해되지? 뭐 꼭 여기가 고고한 지조가 아니어도 굳은 의지, 굳은 지조, 굳은 절개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 필기본하고 내가 쓴 필기본과 내가 똑같이 써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가 나중에 볼 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써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미야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박태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의롭고 지조 있는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이제 써주는 거고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야. 수업하는 거 알고 있죠? 막 고3인데 설마 아직까지도 똑같이 외우려고 그런 거 아니지?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박태보공의 말씀과 기운이 더욱 강개하고 정신은 더욱 강렬하였으니 누군들 슬퍼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자, 이 말 누가 했어요? 박태부가 했어요? 아니죠.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요. 서술자가 했거든요. 서술자가 누군들 슬퍼하지 않겠는가? 누군들 뭐뭐하지 아니하랴? 이런 거. 어쨌든 감정, 표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서술자 개입이겠죠? 그래서 EBS에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윽고 들어가니 문랑이 상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문목을 읽었다. 자, 이제 그 죄인을 신문할 때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담당하는 관리인데요. 문목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거야. 이제 신문하는 그 내용을 쓴 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소 중에 핑계하여 거짓말을 꾸민다 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박태보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꾸몄다. 왜 뭐 희빈장 씨가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며 인현 왕후 왕비님은 그러지 아니하였으면 뭐 이렇게 썼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감히 누구 이제 이 당시의 임금 입장에서는 희빈장 씨를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아니 감히 누구더러 지금 거짓말로 꾸몄다고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걸 얘한테 이제 혼을 내면서 이제 반박하려고 쓴 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인을 신문하고 싶은 거야. 설사 내전께서 요 표현 알아두시라고요. 인현왕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왕비의 또 다른 명칭으로 내전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 왕비를 얘기하는 거야. 설사 내전께서 요 부분 왜 작은 따옴표 부분이 박태보가 상소문에 올린 글을 옮겨 적은 건가? 설사 내전께서 과실이 있은들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하고 실제 일로 드러난 것이 아닌데 적발해서 망극한 죄명을 씌운다. 자, 꿈에 나타났던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말꼬트를 잡아서 어머나 인현왕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지. 희빈장 씨가 꾸며낸 거지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거 가지고 죄명을 씌우다니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지금 박태보한테 계속 되묻는 거예요. 따옴표는 잘 들으세요. 작은 따옴표는 박태보가 상소문에 쓴 내용인 겁니다. 또 작은 따옴표 들어갈게요. 서로 다투고 서로 핍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한 몸의 사심을 따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며 비만기로 하교하신 것이 확실한데도 이렇게 꾸민 것은 무슨 까닭이냐? 누가 가르치더냐? 이런 흉한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러한 흉한 산소는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상소를 주장해서 임금을 배반하고 죄상이 드러난 사람, 즉 여기서는 인현왕후예요. 인현왕후가 잘못해서 폐위시키는 거거든,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죄가 드러난 사람이 인현왕후인 거죠. 를 위해서 절개를 세우고자 하느냐? 숨기지 말고 바로 아래라. 지금 임금 입장에서는 인현왕후인, 얘 그대로 써줄까요? 인현왕후인 이 왕비가 잘못해서 폐위를 시키는 거니까 얘가 부정적 인물인데 얘 편을 드니까 박태보가 미울 수밖에 없고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목을 다 읽으니 상이, 자 임금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나장으로 하여금 어깨에 몽둥이를 가로지르고 어미 물으라 했다. 박태보 공이 옷깃을 여미고 기운을 낮추어서 소리를 조용히 하면서 그냥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죠. 문목으로 물으시니 아뢰겠습니다. 내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는 부도를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신이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자 이제 얘 대사를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내전께서 비록 언어에 과실이 있으나 말을 조금 잘못하시긴 하셨죠. 그러나 그걸 적발해서 큰 죄를 주심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주 똑바로 얘기하고 있죠. 한간에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치우쳐서 자 이거 요거 가족 윤리를 왕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한간에 처와 첩이 있는데 이 처와 첩이 둘 다 두고 있는 가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집안 다스리기를 잘못해서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임금을 비유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전하께서는 보이시죠?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첩을 얘기하는 거죠.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혹 그러하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의 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한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후궁이 아니라 실제로 처인, 그러니까 왕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요. 인현왕후를 얘기하는 거고, 희빈 장씨를 얘기하는 거고, 임금인 숙종 임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래서 싶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왕의 말을 허망하다고 하오리까. 당신이 뭐 허망하다라기보다 정말 당신 너무 잘못해서 이렇게 말한다기보다 이렇게 잘못해서 그럽니다.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EBS에서 표현한 거 보고 갈게요.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부정한 일을 상대방도 저지를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고요.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임금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역시 임금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문몽에 대한 대답을 두어 가지 했는데 박태봉공이 조금 더 묘사하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 상이 더욱 크게 놓여서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얘들아, 물론 아유, 이러면 안 돼. 잠깐, 선생님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농담이야, 농담인데, 밑에 신하가 내가 임금인데, 신하가 이러면 화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신하가, 임금님 잘못하셨어요. 이러면 좀 화가 나지 않나 싶은데, 그건 농담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잠 깼지? 잠 깨자. 자, 이거 중요해요. 저 박태부전 밉니다. 자, 중요한 거. 그래서 화가 나서요. 죄인을, 자, 여기서의 죄인은 박태보지요. 어자, 그러니까 임금님 계신 자리 쪽으로 가까이 오게서, 가까이 오라, 이런 거죠. 가까이 오라 라고 하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첩을 총애하다가, 희빈장씨겠죠? 그래서 참소를 믿어서, 헐뜯는 말을 믿어서 죄 없는 내전을, 왕비겠죠? 패한다는 말이냐? 아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패한단 말이냐? 그럼 나는 죄 없는 자를 고발하 이강원 같은 이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그만 놈이, 아주 조그만 놈이, 쬐깐한 게 진짜 이런 거 박태보예요. 전에도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던 놈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놈이 네 놈 아니냐? 내가 너를 깊이 미워해서 특별히 분노를 참아 그때도 네 머리를 베지 않았는데 오늘 또 네가 나를 욕보이는구나. 간특한 부인을 위해서, 자, 간특한 부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사한 그러한 여자 부인을 위해서 네가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이 아니냐 했더니 박태공이 또 한 번 가정의 도리와 함께 얘기할 겁니다. 군신과 부자는 의가 똑같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학교에서 어찌 이런 학교를 하십니까? 임금과 어버이가 비록 같지는 않지만 충과 효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비가 만일 어미를 내치면 자식된 자로서 간하겠습니까? 순순히 듣겠습니까? 그렇죠? 말려야죠. 어진 전하께서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 중궁께서 점차 기울어지시게 되니, 자, 중궁, 왕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제 이런 걸 찾아줘야 되지. 신하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찌 전하를 배반하고 중궁을 위하시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옳아요라고 내가 말하는 이 옳은 말은 꼭 인연왕후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결국은 임금인 당신을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내 편, 네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뒤에 중궁을 위하는 것이 곧 전하를 위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은 임금님을 위하는 겁니다. 왜? 내치는 거 잘못된 일, 이 왕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간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일을 안 하시지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BS 보세요. 자신의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함을 밝히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오해임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비를 위하는 게 아니고요. 라는 오해.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그렇죠. 아버지와 어미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윤리와 임금에게도 그런 윤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EBS 맨 아래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대화를 통해서, 네, 맞죠? 임금과 지금 박태보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 사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엄하게 형벌을 내려라 라고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주인공이 이동하는 공간변에 따라서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가서 임금 앞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사건의 긴박함이, 자, 요거 하나 보고 가십니다. 사건의 긴박함이 있네 없네, 혹은 긴장감이 고조가 되네 안 되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갈등과 연관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수록 긴박하고 긴장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갈등이 고조되는 거 맞죠? 그러면 내 긴박함이 고조되고 있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두 개 다 모두 다 맞습니다. 자, EBS에서 표현 잘 해놨죠? 자, 마지막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같은 인물인데 다른 표현들 찾는 거, 그리고 박태보의 성향에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그게 주제이자 물어본다면 그게 초점이 될 거니까 성향과 핵심에 맞추어서 글을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소설일 것 같아 제가 한번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한 번쯤 더 읽으시면 내용이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꼭 복습하길 바라면서 이 작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